안녕하세요. 레오의 책 읽는 밤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입니다. 저번에 이기주 작가님의 말의 품격을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도 역시 베스트셀러이고 좋은 내용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한 책 소개 없이 바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을 공유하는 관계. 살다 보면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일정 부분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온다.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부모가 어느새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돌봄을 받기만 하던 자식이 반대로 부모를 돌봐야 하는 시기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나도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는 일이 부쩍 늘었다. 몇 해 전 가을이었을 것이다. 그날따라 여러 검사를 받느라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는 진료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병원 동에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몇 분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괜한 헛기침을 해대며 질문을 건넸다. 날도 신선한데 뜨끈한 국물이 있는 음식이나 먹고 갈까요? 어머니는 질문에 답하는 대신 내 어깨를 쓰다듬으며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내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구나. 어머니의 입술을 비집고 나온 시간이라는 단어가 귓속으로 스며들어 쉴 새 없이 맴돌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들릴 듯 말 듯 시간이라고 웅얼거렸다. 차를 몰아 이동하는 내내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시간과 사랑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특히 사랑은 내 시간을 상대에게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이 내 일상에 침입해 시간을 훔쳐 달아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이라는 감정과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지 않는 잉크.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메멘토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남자의 이야기다. 남자는 10분밖에 지속하지 않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기고 몸 구석구석에 문신을 새긴다.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읊조린다. 현재의 나를 알려면 기억이 필요하다. 사정은 다르지만 나 역시 메멘토의 주인공처럼 추억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들을 향해 몸과 마음을 뻗어가며 기억의 고삐를 틀어지고 글을 쓴다. 기억을 덜어내 원고지를 한 칸 한 칸 채워나간다. 서정주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내 문장을 키운 것은 파라리 기억이다. 인간은 기억이라는 감옥에 갇힌 수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히 기억 밖으로 도망칠 수 없다. 한마디로 행행본처
지지발초다. 간다 간다 해도 본래 그 자리, 왔다 왔다 해도 겨우 출발한 자리다. 어차피 평생 기억 속을 헤매야 한다면 난 이미 기억에 배어 있거나 언젠가 기억으로 전환될 삶의 희로애락을 몽땅 책으로 옮기고 싶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기억은 문장을 이끌어내는 글쓰기의 원천이 된다. 게다가 기억이라는 잉크는 흘러 넘칠 순 있어도 마르지는 않는다. 관계. 인생은 작은 오해와 인연을 맺거나 풀어가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다만 인생이라는 강은 단번에 건너뛸 수 없다. 사귐도 그렇다. 크고 작은 돌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씩 밟아가며 이쪽에서 저쪽으로 차근차근 건너가야 한다. 삶과 사람 앞에서 디딜 곳이 없다고 조급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인생과 관계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다. 먹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길, 앞 좌석에서 중년 여성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다. 엄마야,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어서 챙겨 먹어라.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런 대화를 엿들으면 그 의미가 너무나 맑고 소중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여백까지 마음에 오롯이 새기고 싶다. 먹다의 함의가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 무수히 많은 것을 입에 우겨 넣으며 살아간다. 밥만 먹는 게 아니다. 커피도 먹고, 술도 먹고, 욕도 먹고, 어느새 나이도 먹는다. 그러므로 먹다라는 동사와 가장 가까운 말은 살다일 것이며, 자식이 밥을 먹었는지 궁금하다는 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 부모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밥 먹었냐? 하고 물어보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하는 게 아닐까 싶다.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의 뒤섞임 속에서 집 근처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다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봉지에 담아드릴까요? 라는 직원의 물음에 봉지 없이 이걸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꼬리를 올리며 쏘아붙이는 사람을 발견했다. 돌이켜보면 학교와 회사에 꼭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A 배우 연기 잘하는 것 같아 라는 말에 작품을 잘 만나서 그렇지 라고 답하는 사람. 식사했어요 라는 물음에 여태 밥도 안 먹고 이랬을 리 없잖아요 라고 뾰족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말이다. 세상엔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아무 규칙 없이 혼재되어 있다. 타인의 단점과 상황의 맹점만을 향해 촉수를 들이우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뒤섞임 속에 파묻히고 만다. 이와 반대로 세상을 자유롭게 감각하고 자신만의 시선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걸 발견할 줄 아는 사람. 덜어는 남을 칭찬할 줄도 아는 사람을 나는 신뢰한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언품. 말을 의미하는 한자, 언에는
묘한 뜻이 숨어 있다. 2번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열어야 비로소 말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품격이 있듯 말에는 나름의 품격이 있다. 그게 바로 엄품이다. 됨됨이. 말과 글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난다. 말은 품성이다.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 것이다.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를 뜯어보면 흥미롭다. 입구가 3개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의 채취, 사람이 지닌 고유한 인향은 분명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언어처럼 극단을 오가는 것도 드물다. 내 말은 누군가에게 꽃이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창이 될 수도 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는커녕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더러운 말이 마음에서 떠올라 들끓을 때 입을 닫아야 한다. 말을 죽일지 살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리고 끝내 10,000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 나는 인간의 마음이 강가에 뒹구는 조약돌 같다고 생각한다. 낮 동안 햇살에 달궈진 조약돌은 저녁 어스름이 내려도 따뜻함을 유지한다. 마음도 매 한 가지가 아닐는지 아무리 현실이 팍팍해도 무언가에 혹은 누군가에 의해 슬며시 데워진 마음은 한동안 온기를 지닌다. 이때 냉기가 감돌던 마음이 데워지는 과정에서 나름의 온도차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세상살이에 쪼그라들었던 마음도 한껏 부풀어 오른다. 어쩌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질 때 생겨나는 휘황한 힘으로 삶을 이어가는 게 아닐까? 오늘 레오의 책 읽는 밤,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